여러분, 여드름은 무조건 짜면 색소 침착이 생겨서 얼굴 칙칙해 보여서 짜증나죠. 이미 색소 침착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비타민C랑 홈케어가 90%입니다. 물론 레이저 토닝하면 색소 침착된 멜라닌 세포를 깨줘서 없애는 데 더 도움이 되지만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처럼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계속 받아야 효과가 있어서 매번 피부과에 가기에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피부과 잠깐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집에서 해주는 홈케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랑 노력도 더 많이 들일 수 있고요. 자, 비타민C를 어떤 순서로 발라야 하는지, 어떻게 흡수시키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지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드름 흉터랑 자외선, 색소 침착 진짜 많이 없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핵심만 꽉꽉 눌러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정말 중요하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2배속 해서라도 끝까지 다 봐주세요. 지긋지긋한 여드름 색소 침착의 직방인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색소 침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색소 침착의 주된 원인은 피부에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다하게 침착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여기서 비타민C가 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비타민C의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멜라닌 합성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요.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서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에 쌓인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도록 도와서 전체적인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비타민C를 어떻게 발라야 효과적일까요? 비타민C는 pH 3.5 이하의 산성 환경에서 피부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pH 3.5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조금만 먹어도 이가 시린 레몬즙이 pH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주스가 pH 3 정도 된다고 하고 토마토 주스가 pH 4라고 하니까 살짝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비타민 C를 바르기 전에 우리가 뭘 합니까? 세수를 하잖아요. 근데 물은 pH 7로 중성이죠. 여기서 바로 비타민 C 앰플을 바로 바르시면 그건 내가 비싼 돈 주고 비타민 C 앰플을 여기에 그냥 바르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피부의 pH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약산성 폼 클렌징을 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내가 지성이라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이 뭐 교품이 잘 나고 잘 씻긴다고 해서 내가 너무 뽀득뽀득 세수해도 그게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결국에 얼굴에 자극을 주게 되고 pH 밸런스도 깨지고 오히려 뭐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약산성 폼 클렌징이 거품이 너무 안 나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 가면 폼 클렌징 거품기 파니까요. 그거 사용해서라도 약산성 폼 클렌징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안을 한 다음에 물기 마찰 없이 눌러서만 닦으시고 약산성 토너로 pH 맞추고 피부결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C 앰플을 바를 건데 어떤 비타민C 앰플을 쓰는 것이 중요할까요? 화장품 성분표를 보면 뒤에 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표기되어 있는 순수 비타민C 앰플을 써야 효과가 좋은데요. 순수 비타민C는 15에서 20%에서 최대로 흡수될 수 있고 20%가 넘어가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아누아 그린 레몬 비타C 세럼은 순수 비타민C가 20% 들어있어서 최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성분이 비타민C다 보니까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자극감은 줄인 제품인데요. 덕분에 제가 순수 비타민C에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입문시켜준 템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지용성 비타민 E는 궁합이 좋은 건 이미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제품에는 알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돕는 페롤릭 애시드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C 성분의 효과가 배가 되겠죠? 자, 이제 비타민C를 흡수시키는 방법인데요. 피부에 비타민C가 잘 흡수될 수 있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비타민C 앰플을 3겹 레이어링 해주는 것이 흡수 더 잘 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pH 환경 때문입니다. 보습제를 바로 발라버리면 pH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너무 극건성이다, 너무 건조하다 싶으시면 바로 보습제 바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조한 건 더 안 좋으니까요. 근데 비타민C를 과연 3겹을 손으로 레이어링 한다고 해서 내가 바른 비타민이 전부 다 얼굴에 흡수될까요? 그리고 사실 손으로 흡수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은 손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문질문질 하다 보면 황달 환자나 약간 귤 까먹은 사람처럼 손이 누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누래져서 놀러 가기 전에 발랐을 때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갈바닉 기기 써서 흡수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랑 세균이 많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손에 있는 세균 배양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균이 동그랗게 생각지도 못한 손 구석구석에서 엄청 배양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도 우리가 사실 제품을 손으로 눌러서 도포해야 되니까 저는 그것도 꽤 찝찝하더라고요. 옛날에 별명이 결벽증이긴 했는데 아무튼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바닉 기기를 사용하면 손이 안 닿고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 젤도 같이 도포해서 얼굴에 문지르면 기기가 더 잘 미끄러져서 마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갈바닉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또 비타민C는 수용성 성분이고 이온화가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온화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비타민C가 나뉘어졌을 때 우리 피부에 좋은 성분이 마이너스 극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바닉 기기가 알아서 마이너스 극으로 변하면 이걸 사용해서 그 마이너스 극에 있는 유효 성분들을 내 피부로 더 잘 흡수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타민C를 무려 3배나 더 흡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사용할 때는 이 갈바닉을 꼭 사용해야 내가 돈 주고 산 비타민C 앰플 효과를 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레이저 토닝 같은 거 10회 1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관리 패턴이랑 사용법도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도 드라마틱한 기계에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클렌징 후에 스킨으로 피부결 정리해주고 피부 상황에 맞는 앰플 도포하고 갈바닉을 흡수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LED 마스크 20분 씌워주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회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거 너무 비쌉니다. 7만 원에 LED 마스크까지 주고 진정 보습 관리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10회에 100만 원 정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계에 7만 원짜리 하나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 하나 잘 사서 집에서 슥슥 관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버스 갈바닉을 선택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고요. 그리고 특별한 약속 있으면 직전에 쓰기 너무 좋으니까요. 이거 장만해서 다들 하나씩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갈바닉의 기준은 먼저 첫 번째, 온열 기능, 쿨링 모드가 되는가 였습니다. 이건 클렌징 온열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기계가 전혀 무겁지 않고 손목에 무리도 안 가고 딱 그립감이 좋아가지고 잡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너무 꾸준히 쓰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LED 테라피가 있는지. 여기서 레드라이트는 콜라겐 생성 촉진을 하고 주름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블루라이트는 피지 조절이랑 트러블 진정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LED에서 파란빛이 여드름 피부나 피지 조절이 된다고 해서 파란빛으로 저는 계속 했었는데 효과가 진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이온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진동수랑 흡수력이 좋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 대비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지 제일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집에 다른 몇십만 원짜리 기기 있긴 한데 피부과에서도 갈바닉 원리 사용하기도 하고 비타민C 앰플이 확실하게 흡수된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이 리버스 갈바닉 기기를 다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홈케어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고가의 장비를 선택하기보다는 가성비 있고 효과 확실한 이런 갈바닉 같은 제품들을 먼저 써보신 다음에 잘 맞으면 고가의 기기를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써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실 안쪽 벽장에 두고 세안을 다하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스킨케어 하기 전에 바로 써줍니다. 근데 사실 비타민C 앰플은 냉장 보관해야 돼서 냉장고까지 가긴 해야 돼요. 이거 쓰니까 확실히 여드름 자국도 금방 연해지고 여기 쿨 EMS 모드가 미세전류랑 갈바닉 모드인데 한 번만 사용해도 바로 피부로 느껴지고 레벨을 통해서 흡수력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때 내가 원하는 유효 성분이 흡수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 없이는 비타민C 앰플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피부 미용기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피부과에 있는 기기들이 출력값도 좋고 전압도 훨씬 더 세겠지만 중요한 건 빈도라고 보기 때문에 피부과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받는 것보다는 내가 집에서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핸드폰 하면서 자주 해주는 것이 더 효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색소 침착의 개선에 도움되는 것은 비타민C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레몬수도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그냥 물에다가 레몬수 요즘에는 팩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그냥 물에 부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선크림 바르는 거잖아요. 사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크림을 발라서 더 이상 멜라닌 색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선크림을 고르는 법에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갈바닉 디바이스 링크 남겨뒀으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아래 댓글 클릭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갈바닉이 훨씬 진짜 좋은 게 중요한 약속 전에 하고 가면 화장도 훨씬 더 잘 먹고, 비타민C가 항산화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조금 더 차단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지금 홈케어로만 색소 침착 관리하고 있고 피부과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색소 침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도 피해야 되고 보습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색소 침착이 되는 데 있어서 그 피부가 어쨌든 턴오버가 돼야 되니까 보습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 보습물, 마시는 물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고 보습제도 많이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1000mg 이상 먹고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갈바닉 홈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뤄봤지만 나중 초음파도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디바이스에 대한 리뷰도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두시고 나중에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